언니 울지 말고. 언니 아버지가 김올배 씨 맞지요? 키가 자그마시지? 키가 작지요? 엄마가 인성먹으신데 평양 성운여고 나오셨지요? 어? 맞지요? 울지 말아요. 나도 안 우는데 울지 말아요. 울지 말어. 30년 동안 운 것만 해도 그냥 기가 막힌데 울지 말아요. 혹자는 그러대요. 그날 그냥 언니하고 그렇게 상봉했을 때 울지 않았다고요. 눈물도 없는 그냥 그렇게 메마른 여자고, 혹자는 그냥 왜 그렇게 독하냐고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그냥 언니 만났는데 울지도 않냐 그러지만요. 그건 다 남의 말이니까 하기 좋은 소리지요. 당사자가 아닌다면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자꾸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형부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와 계셔. 거기 계세요? 옆에 애들은 계세요? 몇이에요? 사남매. 사남매? 지금 형부도 옆에서 울고 계셨는데요. 그럼 형부 좀 보여주세요. 네, 서울 처제 형부 좀 보세요. 지금 형부도 지금까지 얼굴 붉게 일로 좀 형부 이제 오세요. 화면에 비치실 거예요. 일로 오세요. 형부하고 인사 나누세요. 보세요. 야, 정자야? 예. 나 형부야. 왜 알잖아. 너무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그래.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도요. 우리 인천 있을 때 보고는 지금 처음 보는 거야. 근데 형비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래, 너 알겠는데. 알겠어요? 얼굴이 많이 달라져서. 에이구 그럼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때는 좀 얼굴이 퉁퉁했는데. 그래도 저 확실히 알겠어요? 알겠어. 아이고, 야, 그러니까 이거 봐. 감사합니다. 추석 이거 봐. 선물 물론 사람의 욕심은 한이 있어요. 그냥 한도 없고 끝도 없지요. 그냥 언니를 만나고 나니까 또 아쉬운 생각에 또 부모님도 좀 만났으면 동생들도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아무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부모 자식 간에 그 정말 자식이 잃은 부모들 그거 생각하면 정말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죄스럽고요. 이 이상 욕심 부렸다가는 또 하늘의 노염을 살까 그냥 두려운 생각도 해서 그냥 이 현 시점에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늘 그냥 아주 유쾌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괜히 자꾸 눈물이 나서 그러죠. 이젠 앞으로는 울지 않을 거예요. 딸 송병순 씨께서 아버지 송원근 씨, 또 오빠 송병관 씨 전남 광양에서 헤어지셨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이름은 고두액 씨입니다. 124번입니다. 다음 이후봉 씨께서 조카 이경자 씨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찾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이름도 알고 고향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름을 5개나 갖고 있습니다. 조 이쁘는 고아원 때 이름이고, 정에서는 호적을 만들 때 내가 지은 이름, 정하나는 결혼할 때 남편이 지어준 이름, 정순덕은 작은 오빠를 찾기 위해 쓴 이름, 그리고 정옥희, 이 이름이 드디어 내가 찾은 내 이름입니다. 당신 기억나? 작년 여름 이렇게 뜨고 왔지? 매일 나와서 살아. 매일 나와 살았지?
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는데도 뭐 배고픈 줄도 몰랐어 그때는 그지? 예. 그냥 오직 그 정신력으로 버틴 거지. 찾게 되는 의지 그거 하나 가지고. 이 땡볕에서 주연이 말이야. 그래도 그 어린 게 그래도 보채지도 않고 그래도 엄마의 소름을 뭐 아는지 그래도 잘 참아줬어. 어? 예. 그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아주 여기에 정신이 나와가지고 나도 그냥 오로지 내 혈육만 찾으려고 여기에 그냥 정신이 나갔었어. 당신이 그냥 목에 잔뜩 물려서 들어왔더라 한 번은. 예, 너무 모기가 많이 물어가지고 참 보면 당신도 지독한 여자야 보면. 그 사연을 그냥 목에다 걸고 댕기면서 그거 많이 도와주고 그거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거 뭐 부부 일심동체라 그러잖아. 여기 다시 오늘 이렇게 나와 보니까 1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야. 사연이 너무나 보면 안타깝고 이게 당신이나 나만 겪는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인 모두가 다 겪는 소름일 거야. 한이고. 여기 사연 있는 응? 가족들도 다 빨리 만나가지고 이 사연이 다 없어져야 할 텐데. 아직 못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매일 이렇게 나오십니까? 네, 누굴 잃어버리셨는데? 딸이요. 따님이요? 네. 이게 어떻게 잊어버리셨어요? 저요. 저는 이제 일사부터 때 평양서 나왔거든요. 네, 아, 예. 그래요. 수원까지 나가가지고요. 차를 타다가 수원역에서 잊어버렸어요. 이제 사람이 많이 탔는데 그 애를 하나 올려놓고 또 하나 올려놓는데 누가 집어내놓고 차는 떠났어요. 그래서 뒤로 다시 올 수가 없어서 잊어버렸거든요. 그 당시 5살이었어요. 5살이요? 네, 빨리 안 나서는군요. 네, 아마 용기 잃지 마시고요. 네,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네. 아마 하늘도 뭐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아주 가면은 잊을까 그 전에는 못 잊죠. 36살 되신 정혜선 씨가 부모님을 찾고 계신데 부모님이 전혀 그 성함도 기억 못하세요? 네, 이름도 제 이름이 아닙니다. 네,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전쟁 고아로 희미한 기억으로만 찾으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일사 후퇴 때 미군에 의해서 장충단 고아원에서 크셨군요. 121번입니다. 정혜선 씨 부모님을 찾고 나의 있습니다. 기억은 다음 오직 집 앞의 122번. 큰 호수와 고아원에 장춘단 사시던 고아원뿐입니다. 찾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감히 나는 나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아마 가장 깨끗한 카드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 없는 사연을 보고도 만나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 나를 찾아준 사람. 큰오빠는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큰오빠의 이름은 정수군, 외항선의 기관장입니다.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학교에 다니는 다 큰 조카도 있었습니다. 그 아빠의 괴로움이라든가 옛날 다 그런 지난 일이 생각이었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든가 자기 그 동생들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지난 올케 작년 언니는 6월 예쁘고 30일 인정도 많아 우리는 금방 이상가족 친해졌죠. 찾기 운동에 그 전 옛날 아빠가 말씀하시던 그 동생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이야기와 또 그 지금 그러니까 고모가 들고 나온 그 사연하고 너무 같았기 때문에 아무런 제가 얼굴도 보지도 못했고 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무심히 흩어지는 곳. 그러나 영문포역은 저에게 33년을 찾아준 곳입니다. 큰오빠를 처음 만난 곳이니까요. 이러한 소위 이산의 아픔을 쓰라림을 다시는 우리 세대 우리 후손에게 남겨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다짐을 했고 특히
그 혈육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한국 사람의 가족주의 내지 혈연 의식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혈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전부 다 엄마하고 형제는 다 헤어졌어요. 맞습니까? 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름은 확실하게 알고 아버지 이름을.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가 이만수 씨거든요. 맞습니까? 태수인가? 아버지가 군수 했었지. 어디 맞아. 군수이셨어요? 아버지 군수 해가지고 저 먹고 전부 그 집 앞에서 총살 당했는. 공산대 끌리 나와가지고. 맞아 그래. 아버지 군수했고 맞아 그래. 무슨 사건 때 공산당에 축하합니다. 11폭동 사건이 그래. 참 아버지가 참 그렇게 해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30몇 년 동안에 참 영원히 못 볼 줄 알았습니다. 못 볼 줄 알았더만 참 이번 이 기회에 참 너무나 대가족을 만나고 보니까 참 이제 저 자신도 이제 불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갈 일을 만나고 보니까 어릴 때 그렇게 외롭게 자랐다는 게 이제 싹 전부 다 씻어버리고 지금이라도 이제 늦었지만은 이제는 하는 데까지 서로가 이제 노력을 해서 좀 정을 한번 서로 나눠보고 한번 아주까지 세월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한번 어릴 때 못한 거를 지금 한번 언니 오빠들한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얘 명자 얘하고 송자하고 나하고 셋이 남산 타워를 갔거든. 남산 타워를 이제 놀러 갔었는데. 스스로 만나고 간 거지? 만나서 그냥 앞에서 누가 이제 우리 셋이 걸어가는데 앞에서 자리를 얼른 안 비켜주니까 얼른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양반이 참말로 전문제를 몰라보고 앞에서 와이카는 얼렁거리고 이랬어. 비키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송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그 송자 참 그 생각력이 강해서 어렸을 때 그렇게 큰 과정을 보거나 우리가 또 실제 지금 만나고 나서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을 보더라도 아주 그 생각력도 강하지만 그 신랑을 참 잘 얻었더라고. 전화가 집에 한 30통 정도 왔다고 그래. 모두 과자를 사다 놓고 수박을 그때 작년 여름에 그 백설에서도 모두 막 수박을 그 먼 데서 사가 들고 오고 모두 막 축하 전화가 막 학교 그 엄마들한테도 모두 오고 참 어찌 재숙이 엄마가 그렇게 말이지 참 표 없이 그만이 고아로 그래 자라면서 이웃에서도 그래 표 없이 참 그래가 참 사느냐 하면서 참 놀랬다 하면서 모두 그래. 이게 우리도 참 고맙더만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파티를 열어주고 친구들이 파티를 다 열어주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날을 내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우리 이 가족이 새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말하자면은 개의 생일날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7월 7일 날을 우리 만남의 날로 다시 우리 가족끼리 송자를 위하고 우리 가족을 또 위해서 대전에서 왜 그러냐면 부산에서 대전, 서울서 부산, 서울서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간 지점이 대전이니까 내가 또 대전에서 살고 그러니까 그날을 택해서 대전에서 모여서 다시 태어난 생일 축하 파티를 대전에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송자도 이제 금년 이제 우리 1주년에 한번 만나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 길도 엄마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하든가 또 전화도 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편지로다가 한번 써서 보내봐. 지금 자면서도 한번 이래 생각을 해보면은 나도 이제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참 흐뭇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고 내가 또 어릴 때 이리 자랄 때도 남은 언니야 오빠야 하는데 참 언니 오빠 소리 못 해보고 내가 이래 자랐어. 지금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참 납니다. 말도 못 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은 뭐 매일 만나도 지금 그 소원이 다 안 풀리지. 매일 만나도. 불편하시잖아요? 춘공 땅 상지에서 헤어진 어머니. 이름마저 바뀐 아들이 머리 흉터 하나로 40년이 지나서야 만나게 되어 이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더 오래오래 삼손 더 봐야지. 못 보는 거 시큰 봐야지. 저 혼자서 살아나오다가 좀 쓸쓸하게 누구한테 의지하지도 못하고 저 혼자 살아나오는 나의 심령이야말로 누구한테 갖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와서야 좀 이제는 우리 부모 형제를 다 찾고 보니 참 한없는 그 피 맺혔던 한이 갖다가 이제 완전히 해치고 우리 뜨뜻한 부모 형제 앞에서 저도 굳세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짐을 하고 부모님을 내가 세상 뜰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머님을 갖다가 내가 받들어 모시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한번 보거나 죽었으면 원이었겠다 한 한을 품고 한숨으로 눈물로 세월을 보냈더니 정말 영명하신 한국의 이산가족 찾는 그 때를 따라서 뭐 보든 자식을 만나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잘운명을 더 있어가지고 하루라도 더 보다 죽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떨어지기가 싫어서 정말로 서울이나 전주나 가면 좀 더 편안히 있게 생긴 것도 좀 괴로워도 내 그 아들을 작은 아들을 한 번 더 보려고 죽기 전에 더 보려고 여기 와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효자 참 아들이나 며느리나 다 효자 효부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해서 잘 먹고 잘 입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마음이 유쾌하고 내 정말 오래 살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가 하루라도 더 살으라고 그냥 내 보약을 그냥 달아놓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온 가정이 믿음이 진실이 가지고 하느님 은혜를 받아서 온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나는 바라요. 여섯 누나와 헤어진 후 36년 동안 하루도 누나들 생각을 지우지 못했다는 송영구 씨. 그는 가족을 만날 때까지 미루어온 결혼식을 누나들 앞에서 사모 관대를 쓰고 뒤늦게 치렀습니다. 제가 만날 결혼 머리를 올리자 하니까는 누나들 만나면 한다고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나를 만나고 이제 결혼대를 올리고 하네요. 너무 마음도 기쁘고 너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고모들 보기 전부 다. 뭐 없을 거야. 이 세상엔 없다 그랬어. 그래 가보는 거야 그냥. 야야. 반갑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앉았고 그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저거 자영하시면 말인데 웃음 소리 한마디 할 텐데 신발을 내가 뚱뚱하게 빨아먹고 집도 직장도 누나들이 계신 춘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큰오빠는 내 이름이
정순덕이라고 했습니다. 또 찾아야 할 작은 오빠가 계시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엄마는 6.25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춘천에 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동대문 이화병원 자리에 있던 고아원에서 우리 삼남매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내 고아원 시절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나의 본래 모습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이곳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보화보육원. 그 당시에 원장님 부인 허 선생님 그리고 친방 할머니가 생존해 계셨습니다. 이 보육원은 동대문에서 시작 장춘단을 거쳐 이곳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내 이름은 조이쁜, 원장님의 성을 따라 지어진 이름이죠. 또 고아원 명부에 적힌 빨간 글씨는 원래 고아가 아니라는 표시랍니다. (500여) 명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 없으나 이뿐이만은 내가 잠시라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관계로 대강은 말씀드리는데 그런저런 것을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번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 의해서 그 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이리저리 종합해 본 결과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국소태 연탄재를 연탄 간다고 하다가 보면 빠뜨린 그런 기억, 또 정리라는 데 있을 적에 어쩌다가 고아원에 내려가면은 못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도로 뛰어와서 우리 집 품 안에 앉았다 그런 얘기죠. 저 어렸을 때 키워주시던 분이 내가 말하는 거와 이제 큰오빠가 말하는 거와 전혀 근거가 틀리다 하면은 그런 기억이 없고 거기가 아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래도 남매가 남매가 아닌데도 살자 그러더라고. 그냥 살자 그러는데요. 주연이 아빠가 형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린 또 찾으러 나가겠습니다. 친 핏줄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거지 이게 뭐 어깨만 스쳤다고 인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아니면은 분명히 아니고 기면은 기고 하자고 하면서 얘기 몫을 받던데요. 그래서 뭐 외롭게 자랐다고 오빠라고 하지 말아라. 가가지고 아닐 경우는 냉정하게 돌아서서 우리는 또 벽보를 들고 또 나가자고 했어요. 늑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찾을 수 있으니까는 우린 또 찾겠다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왔다 갔다 하고 좋지? 네. 잘해줘요. 아유, 얼마나 좋아 그래. 친방 할머니는 아직도 아이들의 옷을 선수 지어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댕이나도 힘들고 귀찮고 그때는 짐 하나도 안 들고 젊으셨어요. 재미나고 애들하고 인정도 많으셨고 만세요 그 집에서요. 굉장히 동상이 심해가지고요. 이 그래. 다리를 자를 정도 됐었어요. 그랬어. 학교를 하여간 못 다녔으니까. 내가 그때 뭐 공주국민학교 막 들어갔었걸랑요. 조금씩 아픈 사람은 내가 그렇게 안 봐주는데 네. 너는 너무도 그냥 아주 보니까 딱히 눈물이 나. 세 살 때 내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다리도 아팠습니다. 내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오빠 이름도 모르고 걔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정근이라니. 네 이름이 현옥이란 말이야. 알았어 이걸 어떻게 완만해야 됩니까?
1년 전 우리 모두를 울렸던 허현철, 허현옥 남매. 우리는 이 고아 남매의 만남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쟁의 아픔, 살부치의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만날 수 있다는 의지를 배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이 방송을 들고 나를 찾아봐 주세요. 어머니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그 교육에 대한 열은 대단한 것 같아요. 동생이 자식들한테 그 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그 못 배워서 그 거기에 대한 한이 맺혀서 그런 게 아닌가. 또 일단 그 만남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므로 해서 이 오빠라는 그런 또 자꾸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제 혈육이라고는 저하고 제 동생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제 좀 정이 더 가까워지고 서로 이제 왕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저로서도 좀 답답하죠. 오빠 만나니까 첫째 마음이 든든하고 참 전에는 허전한 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좀 어깨가 좀 듬직한 것 같아요. 남자 같으면 듬직하고 전화도 이제 자주 오고 서로 오고 가고 합니다. 뭐 그리고 우리는 오빠를 만났지만은 다른 사람들 못 만나는 사람들한테 조금 섭섭하고 이제는 좀 더 전에는 그저 허전하게 살았지만 오빠 만났을 때 더 굳세게 살아야죠.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네. 외삼촌을 찾은 새아이. 이 맑은 아이들에겐 결코 엄마와 삼촌이 겪은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오빠 허현철 씨는 현재 대전에서 사업을 하며 단란한 가정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허현철 씨에겐 언제나 친구이고 언제나 형제입니다. 이곳은 그가 어린 시절을 지낸 고아원 자리. 그의 마음은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33년) 전 6살짜리 소녀는 집을 찾겠다고 기차를 탔습니다. 이리역에 내린 그날로 그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빠를 만났으니까 오늘 저녁은 오빠 집에서 자고 내일 갈 테니까 염려 말으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서 같이 잤죠. 근데 밤새도록 뭐 뜬 눈으로 날 생각 같아요. 어머니하고 이 얘기 아니라고요. 네. 일이 역전해서 뭐 어쩌고 써져가지고 김정수를 찾는다고 그런 카드를 들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이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오빠가 이제 확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좀 어떻게 좀 아니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요. 하는 것을 좀 꺼리했죠. 내 아들이 죽었더라도 부디 하나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뿐인 기도로 절절한 소망의 힘으로 아들을 만난 어머니가 있습니다. 다시 만나 함께 사는 모자가 있습니다. 지가 울기도 많이 울고 하면서부터는 그저 노다지 울고 다니고 노다지 울었었어요. 그런데 딱 만나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눈물이 다 안 나와요.
이게 정말인가 진정인가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요 눈물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참 이렇게 적었는데 얼마나 요즘은 기뻐요. 뭐 그냥 아주 참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 하나님께 더 내가 열심히 더 기도해야죠. 제가 이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고생은 뭐 얘기 안 해도 뭐 대강은 아시겠지만 좀 철이 들어가지고 나온 후에 사회생활을 내 자신이 이제 개척해 나갈 당시에 아무나 뭐 거지건 누구든 간에 노인네만 보면 참 내 어머니 같고 저런 분이라도 내 어머니라면 내가 참 밥으로 드더라도 같이 먹어가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어머니가 없나고 매일 뭐 참 울다시피 했죠. 제 소원이 어머니 한번 모시고 죽는 게 소원이니까요. 이제 만났으니까 좀 더 노력해서 어머님은 제가 모시고 싶은 게 제 신명입니다. 남순옥 씨께서는 서울역에 내려오시는 길이 멀다고 생각하세요? 네, 약간 조금 멉니다. 그래도 이제 남편 되시는 분하고 같이 오빠 집을 찾아가시겠는데요. 뭐 자주 오시게 됩니까? 자주 오고 싶은데 자주 못 오고요. 네. 지금 석 달에 한 번 오는 건데요. 네. 네, 자주 못 와요. 지금 찾아가시는 오빠는 몇째 오빠예요? 지금 막내 오빠예요. 바로 저 위. 네. 그 이렇게 또 아내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오빠들 만나시고 그때 함께 아이고 뿔뿔이 헤어졌던 5남매. 서울의 마포와 상도동, 동두천 그리고 청주, 충주에서 5남매가 모였습니다. 지금 저기 뭐 상추 놓고 술 한 잔씩 지금 가르고 있다. 아, 막내 오빠 되세요? 예. 고생 안 되냐? 네, 그래요, 오빠. 네, 지금 이곳에 사시는 여기 지금 청원군 북일면 주중리인데요. 막내 오빠 남웅원 씨 만나셨군요. 네. 두 번째 만나도 이렇게 반가워서 네. 돼요. 다른 오빠들 다 와 계세요? 예. 그래서 한 석 달에 한 번씩 먼저는 저기 충주 형님 내주서 만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서 만나고. 네. 아, 다들 와 계시네요. 아이 기다리다 지금 뭐야 안 와서는. 정말 지 여동생을 찾아가지고서 석 달에 한 번씩 만나갖고서 이제 먼저는 이제 충주서 한번 파트를 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서 열고, 그다음에 동두천서 열고. 이번에 이제 또 저희 집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여동생이 10시 반까지 온다 그래갖고서 영뭐 다시 만난 1년 동안 서울에서 동두천에서 충주에서 청주에서 만난 5남매. 오늘이 바로 5남매가 다시 모이는 날입니다. 이제 이들 5남매는 함께입니다. 언제까지나 형제인 것입니다. 찾아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래? 많이 생각했죠. 많이 생각했는데 뭐 길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6.25 때 군대 생활한 거 군가 한마디 부르고 싶어. 하나 줄래요? 반도 시작. 영영한 학기를 바라볼 때에 열반의 파동치를 내궁내기가 저는 작은 오빠를 기필코 찾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 오빠를 찾았으니까요. 이제는 이름도 알고 고향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찾을 사람 작은 오빠 정순군, 찾는 사람 여동생 정순덕. 이 카드를 남편과 주연이가 번갈아가며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있는 줄도 몰랐던 이모님. 엄마를 너무나 닮았다는 이모님. 그 이모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전쟁 중에
굶어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조카하고 만나셨는데 지금 조카분은 이모 만나자마자 지금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둘째 오빠를 찾으신다고 방송을 하신 걸 보고 나오셨어요. 일산 호텔 때 어머님의 사망으로 3남매가 미군 트럭에 의해서 동대문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고아원이 문을 닫으면서 각각 다른 고아원으로 흩어져가지고 둘째 오빠도 못 만나셨다는 그런 사연으로 방송을 하셨고. 네. 저 바깥분이 이모님을 만나서야 나는 나의 진짜 이름을 찾았습니다. 큰오빠가 알려준 정순덕.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작은 오빠의 이름. 내 이름은 정옥희라고 했습니다. 이모님! 장봉거입니다. 저기 막내는 없어요? 아직 안 왔어. 아유 우리 기다리는 진짜 내 사위는 아닌가 싶어가지고. 설렁 그렇게 말을 먹으면 어떡해. 염려 푹 넣으세요. 그럴 땐 뭐. 그럼 그런 맘을 먹으면 내 어떡해. 사랑하는 처가 있고 자식이. 이분이 나를 찾아주신 둘째 이모.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자 먹는 것이고 초 가서 좀 먹는 거. 이분은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막내 이모시고요. 나는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도 찾을 생각을 못했어요. 엄두가 안 나요. 신혼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래도 모두 다 이렇게 일이 되려고다 보니까. 첫째는 방송실에서 이걸 찾아주고 이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저기지만은 맞습니다. 조그만 기억으로다가 이거 찾는다는 거 하늘이 내줬든지 무슨 저기가 있지. 3살인가? 3살이죠. 근데도 걷지도 못했어 그때. 그러니까 이제 좀 늦은 3살이군요. 몰라 만날 그저 성이 없고만 댕겼지. 그거 보면 참 어릴 적인데 걷는 걸 내가 생전 못 본 걸. 그걸 기억을 한다는 게 말이야. 글쎄 말이야. 그때 그 주위를 맡았다 그러더라고요. 색동 저고리 입혀가지고 주위 맡았던 그런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큰 처남 찾아가지고 운천 보아보육원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있던 그 친모, 그다음에 이제 또 누구지? 허 선생님하고 그분들이 그걸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도국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를 양자로 데려간다는 게 바로 자네구만 그러면서 거기서 기억을 하시더라고. 거기서도요. 저는 똥 쌌대요. 그래가지고 쌌지 그러면 조그만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제가 똥 쌌는데요. 네 동생 똥 쌌다. 그렇지. 똥치라고 내보내주고 그러면서 그 기억을 큰 처남이 다 하더라고요.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근이가 그 동생이 지금 애들보다 지금 애들은 4살만 돼도 다 아는데 그때는 미련해서 그래. 몰라. 이게 누가 이제 잘 몰라. 큰 처남이 애기 엄마를 업고 그다음에 둘째 처남을 갖다 손을 잡고 그랬다 그래. 그리고선 뭐 그러다가 이제 몸에 병이 들고 죽으니까는 이거는 아주 이렇게 조그마니까 엄마 덩어리에 올라앉아서 3살 때인가요 그때? 무슨 2살인가 그냥 2살인가 3살인가 그냥 젖을 그냥 죽은데 삼사금 빨아먹었다니까 죽은 사람 젖을. 죽은 사람 돌아가신 장모님 젖을. 그렇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혼자.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그러면 죽은 건 안 하고 조그만 게 이건 젖 먹고 있고 이제 그 수근이는 발로 툭툭 지 엄마들은 배고픈데 밥 안 준다고 차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가만히 있으니까 나와서 우리 엄마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게 발견 난 거요. 장모님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뭐 다 뿔뿔이 흩어져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집안에 산산조각이 났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데도 난 장인어른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나부터라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양반은 무조건 모르는 게 일이요. 그저 모른대. 손을 꽉 잡고 내가 아무 때 누구라고 해도 아주 모른대 뭐 그저 모른대 그냥. 그건 장인어른의 입장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제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해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인제는 내가 얘기를 하면 하나하나 자꾸 생각이 난대. 네. 좀 자주 나가. 또 들어와. 또 놀러 와. 네. 이모님은 아버지를 무정한 사람이라 하셨지만 나는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피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모든 잘못은 지난 세월에 탓일 뿐입니다. 이모님,
당신은 이제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일로 오십시오. 일로.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일로 앉으세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이름은 이달출 씨고 외삼촌 이름은 경찰관이었었고 안병기 작은 외삼촌은 군인 그때 군인 입대하셨었고 이수연, 재연 자매 역시 슬피 만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슬픈 세월을 안고 누구보다도 기쁜 재회를 한 살붙이라고는 오직 둘뿐인 자매. 이제 만나면 눈물 대신 웃음으로 지나간 아픈 세월을 지울 것입니다. 그저 그런다 그래. 장사가 잘 되셔야죠. 잘 된다 그래야지. 그래. 경제 좋으시죠? 네, 조금 더. 그래 동생이 좋다 그러지. 애들은 학교 잘 다니고 건강해요? 네,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애들 건강하고 공부 잘해요. 잘 지낸다고 됐다. 네, 숙모도 나오시네요? 곤란하게 살고 뭐 애들 외롭지만 나온다 안 나올까? 서로 도우면서 힘있게 잘 살게 해요 앞으로. 네, 그럼요. 그래야죠. 이제는 걱정 없대요. 걱정 없어요. 이제는 언니도 만나고. 이제는 다 공식이도 애들 다 다 컸는데. 나가고 그러죠? 네, 형부도 그냥 이렇게 착하시고. 이제는 뭔 소리 그렇게 하니? 야 저는 그냥 좋다고 그래 뭐. 우리 언니한테 잘해주셔갖고 나 그게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잘하니까 잘해주셔. 어머, 야, 너 학교 안 가니? 아유, 이모 오셨어요? 더운데, 어머, 이거 무겁겠다. 뭐 무거 맨날 들고 다니냐. 굉장히 무겁다. 이모한테 인사도 깍듯이 해야지 왜 안 해? 덥지? 됐어? 정원이가 너 보고 싶대. 너 좀 오래. 에휴. 야, 너 진짜 말랐어, 그때보다. 더 이모한테 이뻐졌네. 인사해야지. 됐다. 있잖아. 왜 이렇게 말랐어, 위에? 뭔 말로? 얘 더워서 그런가 봐. 얼마나 돼지인데. 맨날 이모네 집에 가고 싶다고 근데 이모가 너무 잘해주는 바람에 오라. 가기 싫다고 그러고. 야, 그 독실이들 잃어먹어가지고 내가 항상 미안해 죽겠다. 아니 그렇잖아도 그래 맨날. 이모께서 주신 건데 뭐 어때요? 근데 길러갖고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길가다가 내가 막 찾아다녀도 없어. 그게 누가 잡아갔어 그게. 이 언니가 얼마나 키워줬는데. 애쓰게 키우고 사업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거 다 하려면은 정말 너무너무 길고 그때 피란 가면서 배를 참 일주일씩 골아가면서 그 피란한 생각하면은 그 비참한 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속에다가 그 속에서도 아버지가 너그 찾으러 가고 난 사이에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유 그 애 태우고 기다리는 그거는 말로 어찌 다 하겠노. 그래 해만 지면 아버지하고 헤어진 그 산골에 그거 가가지고 산골에 이리 넘어가면서 아버지가 올 때까지 할머니하고 잘 있으라고 이제 그러고 가셨는데 그 산골에 마루에 거기 가서 내가 맨날 서서 기다리고 해만 지면은 하루 종일 기다리다 해가 지면 도로 내려오고 또 가서 기다리다 해가 지면 또 내려오고 아버지가 올라가 싶어서 기다리다 또 내려오고 아휴 그래도 몇 년을 그러다가 이제 아직까지도 뭐 참 포기 상태는 아니지만은 또 그 기다리는 그 세월이 그래도 이제 누구라도 이제 만났으니까 좀 낫지. 그 동생을 데리고 박정희, 손자, 숙자. 이 세 자매 역시 지척에 두고도 외롭게 살아야 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 내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 항상 고민. 그래 항상 나는 사는 것이 기쁨이 없었단다. 참 그랬던 생각하면은 지금이 너무 기쁘고 즐겁단다. 우리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언니를 갖다 엄마한테 엄마가 없으니까 왜 니는 항상 나를 엄마라고 매달려 울고 그랬지? 어? 살아생전 만날 수 있던 기쁨으로 대청공은 충원탑에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건강히 자라는 한 이들의 정도 깊어만 갈 것입니다. 굵기가 이만큼 굵어야지 이만큼. 우리 몸뚱아리보다도 더 굵어야지. 예쁘게 크다고. 아이, 우리 이제 도쿄에 살다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그 부탁이 있어서 왔는데. 네. 아무게 아니고요. 이번 우리
상봉 가족들이 모임을 하나 가질까 해가지고 그래서 춘천 시내 거주하는 상봉 가족 명단을 좀 볼까 하고. 아니 그렇게 하시죠. 여기서 보실 거죠? 네, 여기서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이번 이산가족 찾기 위해서 친척을 찾아주셨죠? 예. 얼마나 반갑습니까? 예. 가족을 예. 찾는 아픈 마음을 예. 함께했던 사람들. 다름이 아니라요. 가족을 찾은 기쁨 우리도 역시 이번에 이산가족 함께했던 사람들. 상봉 그들이 이제 가족들이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상봉이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또 외롭게 이런 보낸 모임을 세월, 하는데요. 아프게 보낸 세월.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한 가족인 것입니다. 너네 한마디 한건 그다음에 장에서 가오른 이모니 한 분 있었고 또 우리 상봉의 가족 중에 입원 환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우리 모임이라는 것이 처음 취지가 같이 즐거워하고 또 외로움을 같이 나누고 기억이 안 되기 기쁜 일, 슬픈 일을 이젠 같이 나누자고 이산가족 상봉이란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 저분을 우리 간사님으로 모시면 어떻겠어요?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모여 그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은 하루속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해서 우리들의 옆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십시오. 결혼식 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은 아버지 대신 내 남편 주연이 아빠였습니다. 계속 찾지만 말고. 제 가족을 소개하죠. 저분이 시어머님이시고 하나뿐인 딸 주연이와 주연이 아빠. 그리고 시할머님. 아빠가 아까 주연이가 아까. 아빠가 그 주연이가 어디야? 어느 쪽으로 그래? 이쪽으로 그래. 이쪽 그래. 이쪽도 좋다. 또 정옥희란 이름의 나. 4대가 함께 사는 우리 집은 고아로 자란 저에게는 더없이 고맙고 복된 곳입니다. 이제는 난 부럽지 않죠. 뭐 부모님, 아버지도 계시, 어머니 할머니 안 계시다 뿐이지 뭐 죄다 있어. 그 다시 없어 내한테 잘했어요. 뭐 손주면을 중에 지고 또 난 딸도 없어요. 언제나 포근한 시할머니. 나는 언제나 응석 부리는 손주 며느리입니다. 그때 아무도 없어서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죠? 그럼 다 찾아서요? 나만 반대하니 일 가지고는 주대 했지. 무엇 때문에 그하고 헌혈인 건 내 남편이 그래 정말 아주 결심을 그냥 그럴 때 너 그 식장에 부모 없이 너가 내 남편하고 들어올 때가 다 우리 일가 들어오고 가셨니 그랬는데 네가 들어서 워낙 잘하니까 다 묻혀 나가서 이제는 괜찮아. 그래봐 이제 얼추 완성이 된 것 같다. 자 이거 봐라. 우리 어머님은 시어머님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친엄마같이 대해주신 분이시죠. 올해로 59이 되셨고 내년이면 한갑이지만 저보다 더 젊고 예쁜 분이십니다. 어디 갔어 또? 당신 세차 솜씨 잘하더니 밀려가 뭐 많이 늘었어. 맨 처음에 옮기더니 요즘은 나보다 잘해. 4년 동안 닦아줬으니까 돈 많이 내요. 4년? 네. 벌써 그렇게 됐나? 이야 세월 빠르다.
주연이 아빠는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모범 운전사예요. 세차는 제 담당이고요. 참으로 고마운 남편입니다. 혼자뿐인 고아에게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딸을 주고 또 잃었던 가족까지 찾게 해준 사람. 언제나 외로움을 달래준 사람입니다. 저도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중간자입니다. 그것은 재해 가족이 30년, 길면 40년 만에 만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서먹서먹한 분위기, 이것을 중간에서 중개할 수 있는 그런 그 매개의 역할을 하는 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가족을 찾았을 경우 남편이라든가 아이들, 또 물론 남편이 가족을 찾았을 때 부인과 아이들, 그리고 남매 간에 만났다거나 형제 간에 만났을 때 그 아이들 간의 교류, 이런 것이 결국은 오랫동안 헤어졌던 그 가족 두 사람의 가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부상을 당하셨어요? 난 휴전되기 전에 다쳤어요. 휴전되기 전에요. 네, 2월 달에요. 네. 어디에서 전투 그러니까 중이에요? 장단이요, 장단. 장단 전투 중이에요. 네. 지금 상위 용사하시군요. 네. 네, 네. 그 당시에 회상하시면은 굉장히 지금 막 가슴이 북받치시는 게 많으시죠? 그렇지요. 그건 식구 잊어먹고 그런 거보단도 네. 집에서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온 거 김일성이 같아나 이렇게 되시니까 네. 그것이 아주 원통이에요. 원통. 이건 잡아 죽일래 그때 잡아 죽이도 못하고 죽여봤다 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전쟁을 굉장히 전쟁을 무섭다는 것만 그건 알면 된다. 오빠분이 저 해병대 용사십니다. 해병대 용사신데 휴전 전에 부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가시가 힘이 들어요. 오빠, 그래도 괜찮아. 살았으니까 괜찮아. 보초를 세고 있는데 개미같이 올라오는데 새까맣게 올라오는데 기랑사도 그냥 올라오는데 와서 그래도 포단 때리면서 올라오니까 바닥에서 딱 떨어지는데 옆에 사람은 이렇게 이산 가족들이 부모를, 형제를 찾던 어느 날 가슴 저 깊은 곳까지 아픔을 주던 어느 남매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파면서 여기 가슴까지 올라와서 딱 다무너지니까 전쟁 때문에 잃었던 가족, 전쟁 때문에 잃은 다리. 하지만 이젠 기쁨뿐입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그래도 이것만 해도 내가 행복이라고, 응? 오빠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내가 행복이라고, 너무너무 좋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오빠 오라고 막 야단으라고 막 난리 났었어요. 너 씨 가슴에 애가 몇이냐 그러니까 7남매라 그래서 왜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많이 났냐 그러니까 나는 외롭고 그러니까 오빠도 못 만나고 외롭고 그러니까 자식네 집이라도 좀 댕기려고서 이렇게 많이 나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마땅하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참 그럴 수 있다, 그렇다 이렇게 하고서 그랬는데. 그 오빠 만나서 아주 좋은 거는 이름 말할 수도 없어. 좋은 거는 진짜 다른 사람도 다 찾아게 해서 이렇게 다 사람들도 다 반갑지만은 나 혼자만 찾아갖고 나만 이렇게 좋은 거 같아요. 마음이. 성을 쓰고 있었고 그랬는데 엄마를 찾은 그 기분이 어때? 기분이야 말할 수 있니? 사실 그게 제일 피난길, 이산가족 찾기 트럭을 놓친 5살 난 외아들을 찾아 헤매던 1학년 들어가면선 정호영이란 이름 대신 박귀성이란 이름으로 40평생을 살아온 아들. 이들의 만남은 호적을 고치고 이름을 찾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줘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상당히 가끔가다 그런 고심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그런 이제 이산가족 찾기에 이제 그거 이제 어머니를 찾게 돼 갖고 이제 그 가장 이제 큰 저것이 이제 내 그 뿌리를 찾았다는 것이 가장 기쁘고.
서울에 이제 참 아들네 집을 갔죠. 지가 가니까 어머니가 추억의 한탄강을 한번 가보실랍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보자. 거기 하고 광나루 하고 그렇게 가보자. 그래서 참 지가 운전하면서 참 아들차 타고 그리고서 댕기면서 여행 많이 했어요. 거기도 가보고 참 딴 데도 가보고 많이 다니고 저걸 했어요. 내년이면 한갑인데 그런 외로운 마음이 많으셨는데 그때 맞게 오빠를 만나서 나는 내가 오빠를 만난 기쁨도 크지만은 엄마가 아들을 만났다는 기쁨이 나는 제일 큰 것 같아. 우리 자랑을 해도 될까요? 예. 물론 아들은 지 자식이고 저희 부모니까 잘한다고 생각하고 참 잘해요. 아들도 잘하고 그러는데 특히나 며느리가 고마운 것은 시방 내가 키워가지고 가리켜서 내 손으로 여운 며느리들도 시어머니 꼴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없으면은 시집 식구가 없으면 그대로 살면 저희 편할 것인데 괜히 그걸 찾겠다고 지가 댕기면서 벽보 붙이고 지가 댕기면서 그 방송을 저걸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렇게 찾아놓고서도 지가 시방 저희 집을 가면요 저희들하고 한 방에서 찾아요. 어머니 딴 데서 주무실 생각 마시고 저희들하고 한 방에서 자면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고 좋냐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교육도 그러고 할머니가 꼭 집에 와서 기세하니까 어머니 저희들이 오시라고 하면 꼭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아주 그렇게 상냥하고 부드럽고 참 아주 며느리 자랑은 그냥 하려면 한이 없어요. 여태는 떨어져 살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모시고 그리고 앞으로 아직은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서로 좀 떨어져 살아야 되지만 내년쯤에는 이제 어머니하고 모셔서 이제 같이 합쳐갖고 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 신우도 시집 안 간 신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서 그렇게 살면 이제 애들도 고모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게 돼서 참 기쁘고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없고 이제 고모도 없고 그래갖고 참 굉장히 애들한테 굉장히 저기 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 생기고 고모 생기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참 아마 우리 가정이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어머니하고 잘 살게 될 것 같아요. 동생! 아버지 엄마 살아있어! 아주 맞아요! 지난해 만세 만세를 부르며 기쁨을 외치던 남매의 만남을 우린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일부러 다 접수해가지고 첫날 통화가 안 돼 여기 붙이질 않아 속이 타서 서울로 왔어요. 3일 동안 반잠 못 자고 여기서 했습니다. 아이고 한국 방송은 싼맛이 방송은 싼맛이 누나를 찾은 광우 만영. 오삼촌네도 만나고 그가 요즘 하는 일은 트럭 운전이라 합니다. 48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보다도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아버지 어머님은 뭐 딸을 만나서 뭐 이런 말할 수 없지만 누님 자체도 또 날이 새도록 그냥 오직하면 제가 주무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제는 누가 말릴 사람도 없고 뭐 구애받을 사람도 없는데 뭐 밤새껏 얘기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냐 하면서 이제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자는 얘기. 예. 죽어도 같이 죽자는 거.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 다 계신 게 얼마나 행복했었느냐. 가난이 없이 구편에 살아도 마음만큼 착하고 인정스러우니까 다 누가 이러지고 다 봐주더라. 그 살자고 만나 그런 거 얘기하는요. 아 심정이 뭐 더 좋을 나위 없이 좋죠. 예, 그게 30여 년을 못 찾고 밤낮 먹으나 굶으나 사명일 때나 생각에 눈물만 흘리고 이러던 거 안 만났으니까 좀 기쁩니까. 성남 용강군 귀성면 금정리입니다. 61,179번이었습니다.
6988번입니다. 조병철 씨.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 조병철 씨입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 형님 이름을 모르시는군요. 고향이 충남 온양 온천 근처 큰 집에 산 것 같다고 하십니다. 배나무가 많았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1.4.5때 때 6살이었는데 부모님과 형과 같이 피난한 곳은 당시 눈이 많이 쌓이고 호도나무가 많았던 산골이었습니다. 거기서 피난해 사시다가 또 피난길에 헤어지셨다고 하는군요. 천안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성함도 모르시네요. 또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억나는 거는 집 근방에 배나무가 많았던 걸 기억납니다. 작은 오빠는 강원도 화천인 고향을 충남 온양 온천 근처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배나무가 많았다는 것뿐. 아무것도 모르면서 화면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작은 오빠는 오토바이를 타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기화학이라는 비료 공장에서 일공들을 감독하는 직책이라고 했습니다. 씩씩한 우리 오빠. 외로움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이 어린 동생 앞에 나타나준 작은 오빠. 지금까지 조병철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들 역시 조씨 성을 가진 남매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젠 창만이 경화도 조씨가 아니라 정씨가 되었죠. 삼촌이 있고 고모도 있는 아이들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마시면 이게 덮지 마요. 매디가 특징이 짧습니다. 네, 매디가 이렇게 짧아요. 그러면서 꼭 도끼로 이렇게 잘라 넣으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손이 못생겼죠 뭐. 보니까 이 왕손, 보다 매디들이 이렇게 짧아요. 이거 보면. 맨날 이 손 때문에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애견한테 그냥 손 못생겼다고 그냥. 이 못생긴 손 덕에 찾았어요. 그래도 내 손 봐요. 얼마나 이뻐요. 저 사람 손은 우리 애들 손처럼 저렇게 찰짐찰짐하게 이쁘잖아. 근데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고생을 해서 손이 네, 처숙님한테 하나 여쭙겠는데 난 주연 엄마를 갖다 이때까지 만나서 하면서 가장 내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꼭 명절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속이 깊대요. 풀이 깊고. 근데 형님은 어땠습니까? 네, 명절 때문에 정말 장모님 아빠뿐 아니라 애들까지도요. 엄마 우리 어디 갈 데 없어? 우리 뭐 다른 애들 큰 집에 간다는데 그런데 참 서글퍼요. 그때는. 올케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오빠인 줄은 몰랐어요. 다 언니 덕분 같습니다.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제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나도 이제 우리 형제가 있다. 동생이 있고 형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이모님이 계시다. 이제 마음이 든든하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회사 사람들이요. 전에는 이렇게 보면 아유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인데 요즘에는 너무 어깨에 힘주고 다닌다고 밑에요. 사무실 들어가면 제가 항상 아침에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작업에 대해서 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들어가면은 저 새끼 인전 살판 났어. 아주 인전 힘 뻐기고 다닌다 이거지. 옛날에는 축 처졌다 이거지. 인전은 아주 힘이 난다 이거지.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삽니다. 참 좋아요. 장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대신 이모님이라도 계시니까 그때까지 외로웠던 주연 엄마니까 우리 악수한번에 나는 언니여가지고. 언니 그동안에 이거 오빠 보면서 정말 고모도 참 고생했어요. 아주 잘해주고 이렇게 정말 가정 잘해 얼마나 고마워. 언니한테 잘해요? 예? 잘해야 돼. 근데 고아들은 인정을 안 해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난 고아라는 걸 입을 딱 다물고 살았어. 집 앞에는 호수 같은 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아는 고향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기억 한 가지로 나는
나를 찾아냈습니다. 작은 오빠는 배나무가 많았다는 기억 하나로 오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3살짜리, 5살짜리 기억으로 말입니다. 이모님과 주연이 아빠는 지하에 계신 어머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는 이렇게 오빠와 손잡고 나란히 옛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머님 제삿날이 음력 6월 16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젠 더 이상 혼자 울며 지새우는 밤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찾은 사람이니까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내 이름도 알고 내 고향도 아는